마시간 사람아 황당한 사람아 제발 이제 그만 사라져 주쇼 흔적도 없이 황당한 뉴스. 안녕하세요. 7월 3일 황당한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주권방송 이동훈 기자입니다. 저는 이형고 기자입니다. 네, 황당한 뉴스는 자신을 반대하기만 하면 무조건 좌파라고 몰아가는 이 황교안 씨의 황당한 반응에 열받아가지고 진짜 제대로 황교안 씨와 자유한국당을 씹어드리기 위해서 만든 방송입니다. 오늘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작년 10월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배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내렸습니다. 네, 일본의 강제징용 관련한 거죠? 네,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로 반도체와 스마트폰, TV 제조에 필수적인 세계 제품에 대해서 한국의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한마디를 하셨는데요. 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우리 외교의 문제도 심각하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따져봐도 일본이 예전에 있었던 강제징용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거나 배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방된 지 70년이 지나서도 계속 이제 이어지는 것이고, 그 이후에 한국 대법원에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판결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본에서는 당연히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해야 될 문제인데,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한국에 보복 조치를 가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 당연히 일본의 잘못이 훨씬 큰 것인데, 이 황교안 대표의 말만 들으면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지금. 네, 이게 사실 뭐 외교 문제라고 하기보다도 사실 이 기업이 일본제철이라는 기업인데 네. 실제로 강제로 일을 시켜놓고 임금도 주지 않고 얼마 안 되는 임금이었을 텐데도 그것도 주지 않았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사실 배상 판결을 내린 건 정당한 일인데 이거에 반발하는 일본이 문제가 아닌가. 근데 오히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 외교를 탓하고 있으니 참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황교안 대표의 생각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으니 작년에 있었던 그 배상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이야기가 이게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 사람은 정치를 하고 발언을 하는 건가? 이 참 상당히 고민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했던 게 나경원 원내대표 한마디를 했다고요? 예,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심각한 위기에도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는 민족적 감상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긴급 한일 의회 교류를 추진해가지고 한일 관계를 개선해서 이런 사태를 반복시키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족적 감상주의를 뭐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이전에 있었던 강제징용에 대해서 배상 판결 내린 것 자체가 민족적 감상주의라는 말인 거잖아요. 네, 뭐 일본을 반대하는 감상에 빠져가지고 마치 이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왜곡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일본이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배상을 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지금까지 내려온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민족적 감상주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나경원 씨도 상당히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나베. 나베라는 별명이 있는데, 이 별명 같이 생각하는 건가 진짜? 그 별명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계속 그 별명을 부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댓글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이래서 나베 하는구나 이런 댓글이 있고, 네. 네, 그 외에도 이제 인터넷 반응에서는 왜구들을 일본으로 쫓아내야 된다 이런 것과 토착 왜구를 박멸하자. 일본이 우리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데 우리 정부를 탓하고 친일짓을 계속하는 나경원은 매국노, 정말 노답이다 이런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댓글들 좀 봤는데요. 이 댓글이 좀 인상 깊더라고요. 위안부 사과 요구가 민족적 감상주의냐? 징병배상 요구가 민족적 감상주의냐? 비밀리에 사법부까지 동원하여 위안부 사과 징병배상 못하게 한 박근혜가 옳단 얘기냐? 아무리 그래도 이거 너무한다 라는 식의 댓글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참 동감이 되더라고요. 사법부까지 동원해서
뭔가 하려다가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정권 때. 그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는 게 또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2019년 올해죠. 5월 3일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고발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 네. 뭐 어떤 일로 고발을 당했었나요? 네, 민중당이 고발을 했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이제 2013년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일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 여기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취지가 2013년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차한성 전 법원 행정처장 등과 함께 황교안 대표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재판에서 일본 측이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개입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다는 거군요. 네, 한일 관계가 악화될 것 같으니까 판결을 좀 유하게 내리자라고 개입했다는 거죠. 네, 이번에 이런 발언을 했던 게 그냥 했던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런 기미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작년에 정권이 자유한국당 정권이었다고 하면은 이번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같은 거는 사법 개입으로 해서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특히 또 박근혜 정권 때 사법 문제가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이제 한 행동을 종합을 해보면 일본보다 문재인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누가 봐도 비정상인 것이고 문재인을 비판할 수 있다면 뭐 똥인지 된장인지 가리지 않고 무조건 갖다 쓰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만 비판할 수 있으면 일본을 지지하건 그 누구를 지지하건 상관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만 까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황교안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또 기본적으로는 또 친일파가 많다라는 그 근본적인 한계도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일본의 양아치짓에 대한 황교안 씨의 황당한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황당한 뉴스는 앞으로도 매일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계시다면 구독 버튼을, 페이스북을 보고 계시다면 페이지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